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주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떠난 사람을 두고 이러구러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웅변조 사퇴 회견을 보니까 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변과 우세,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더군요. 먼저 항변. 언론이 불공평했다고요? 본인의 컬럼은 공평했는지 돌아보고도 그런 불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우세스러운 부분입니다.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고 치고요. 독립유공자 서훈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서되면 후손에게 다 통보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의 공적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 조치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알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고요. 참 훌륭하신 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무지한 부분은 이겁니다. 청문회에 설 권한조차 박탈당했다고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어야 청문회를 열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절차도 잘 모른 채 국민들을 향해 종주먹질을 해댄 꼴입니다. 자신의 부덕 때문에 국민들 심사와 나라를 오랫동안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는 반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국어사전에서는 몰염치라고 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24일 이강윤의 오늘. 지금까지 주요 소식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했고요. 청와대는 이제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을 이미 일부는 시작했겠죠. 야당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앞으로는 최소한 여당과 협의라도 좀 해라, 뭐 이런 제언 같은 걸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종인 한나라당 전 비대위원장, 조무재 전 대법관, 한광옥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환 전
의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누구에게로 낙점될지 또 의외의 인물이 나올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죠. 당분간 다시 인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국정의 어정쩡한 상태는 공백 상태, 반공백 상태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언제 어떻게 잡느냐 이 건으로 지금 여야가 계속 실갱이를 하고 유가족들과 뜻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아직 제대로 된 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국정조사 활동 기간의 4분의 1, 무려 4분의 1을 허송세월했습니다. 허송세월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즐겨 썼던 표현이죠.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때와 달리 석 달을 좀 넉넉하게 잡고 시작했는데 그만 그 4분의 1을 아직 기관 보고 때문에 날려버리는 바람에 부실 국정조사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단원고 여학생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16일째 만에 수색 작업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길고 긴 16일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11명입니다. 세월호 선내 그 CCTV 화면이 저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상 저장 장치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영상이 복원이 된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겠죠.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많은 충격과 안타까움과 이런 걸 던졌는데 국방부에서 이 이른바 관심병사라는 게 전체 병사의 무려 20%, 5명 중에 1명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란 말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렇게 많다면 또 잠재적으로 이렇게 5명 중에 1명꼴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확실하고 종합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아울러서 GOP 근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나머지 것들은 뉴스 브리핑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고정 코너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교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러네요. 그 유명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망언으로도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가서 예배도 보고 그랬죠. 그 명성교회의 재정 담당 수석 장로가 투신 자살을 최근에 했는데요.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1,000억 원 중 300억 원을 탕진했다가 들통났고 김삼환 목사로부터 6월 말일까지 그 돈을 채워놔라 이런 압박을 받다가 그걸 못 이겨서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특종 보도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전의 용사 윤재석 CBS 객원 해설위원이자 내일신문의 칼럼니스트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소상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윤재석 객원위원을 한번 연결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월호 첫날 생각하면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것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마 전원구조 이런 문자였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 그것 때문에 모든 언론이 오보를 했고 이 오보가 한 2시간 정도 지속이 됐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오보라는 것을 알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그 전원구조라는 오보의 진원지가 해수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6분에 작성한 상황보고 1보를 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으며 침수로 인해 선체 경사,
좌연 측 50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밝힌 최초 오보 시간인 오전 11시 1분보다도 55분 빠른 시각입니다. 이 상황 보고가 검증 없이 전파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측은 당시까지 현장에서 공식 확인되거나 보고된 인명피해가 없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며 해당 보도는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보고서를 낸 건 인정을 하는데 그 보고서는 부실하다. 지금 그걸 인정한 겁니까?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 그 당시까지 확인된 게 없다라는 뜻으로 썼다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해당 예. 보도는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고 해명을 했다는 얘기는 네. 해수부의 이 보고서가 부실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자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간접적으로. 이 보도는 보고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도가 뉴스 노컷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노컷에서 해수부로부터 비롯됐을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그 기사가 부족하다라는 그러면 뜻입니다. 해수부는 전원구조라는 오보의 진원지가 해수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그 지적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는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보고서를 보면 보도할 가치는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국정조사에서 차근차근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보고 일정 놓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 이 심화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에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수색에 집중해달라는 미 구조자 가족들의 요청에 다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90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에 4분의 1 정도인 23일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측은 미 구조자 수색을 하고 있는 해수부와 해경은 가족들의 요구대로 다음 달 1일과 2일 기관보고를 받되 다른 기관 먼저 2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측은 충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재철 위원장이 예비조사 전문위원 임명안을 국회의장에 올리지 않아서 예비조사 전문위원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26일 실시를 반대했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는 이 건을 지금 계속 관심 갖고 하루하루 지켜보고 챙겨오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주장 중에 어느 쪽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네, 일단은 미 구조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7월부터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6일째 만인가요? 시신 한 구가 수습됐죠. 네.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4층 중앙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미 구조자의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DNA 확인 결과 단원고 2학년 2반의 윤모 양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현재 사망자는 293명,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네, 4층 중앙 통로로 하면 물론 세월호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지금 그러면 그 장애물 제거 작업, 선체 절단 이런 건 다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수색 작업이 다시 원활히 재개가 된 겁니까? 네, 현재 장애물 제거 작업과 수색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CCTV, 세월호 선내 CCTV 저장 장치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이 영상 저장 장치는 지난 22일에 발견됐는데요. 세월호 내부에 CCTV 화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전남 진도군청에서 이 영상 저장 장치 영상 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이로써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중도에 낙마한 6번째 총리 후보자로 기록됐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 첫 번째는 DJ 정부 때인 2002년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장 후보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강남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세 번째 낙마자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도중 사퇴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면제 의혹으로 사퇴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총 6명의 낙마자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중도 낙마한 3명은 이전과 달리 모두 청문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 3사람은 아예 청문회 문턱에도 못 가봤고 나머지는 일단 청문회는 서고 인준 끝에 부결됐다 이런 건데 조금 전에 김태호는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경남도지사니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좀 급하게 우리 안 기자가 마음이 바빴던 모양이군요. 실은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국회인데요. 여야가 이제사 원 구성에 합의했어요. 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열렸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올해부터는 예산이 12월 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8월 말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후엔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언제 정식으로 문을 엽니까? 예, 오늘 원 구성이 완료가 되고요. 바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각을 한 20여일 정도 하게 되는군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정치 염증이 더 커지는 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는 잔뜩 칼을 벼르고 있던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소신 생각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완전히 정반대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구설에 오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유은혜,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대한사립중고등학교 장애가 발간하는 개간지 사학에 기고한 글에서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 실태와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7월 김 후보자는 보수교육단체인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못 돼서 이렇게 정면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분에게 어떤 교육 철학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칼을 가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군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 자신의 정치 성향이 강한 트위터 글을 대거 삭제했다.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예, 현재 정 후보자의 트위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트윗 개수는 282개입니다. 하지만 트윗 KR 디렉토리라는 통계 사이트를 보면요. 그 사이트에는 498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트위터 글 216개를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누리꾼 자로라는 분이 밝힌 것입니다. 자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정 후보자가 2012년 12월 9일에 쓴 문재인 후보 야권연대 단일화 등 용어의 선점에 능수능란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기회는 친노, 과정은 안철수, 이정희, 결과는 권력 나누기나 불협화음 아닌가요? 라는 글과 또 같은 해 6월 27일에 올린 대선 상념, 이번 대선은 박근혜냐 아니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냐다. 박 전 위원장의 내공은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고 사실 오늘 제 지역구에 오셨지요? 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며 떳떳하다면 이러한 글들을 지울 필요가 있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 자로라는 분의 수사력과 정보 수집력, 이건 정말 대단히 가공할 만하고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안 기자 한번 좀 접촉을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 일으킨 임모 병장은 B급 관심병사였는데요. 국방부가 군 전체 병력 중 5명 중 1명은 관심병사다. 이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22사단은 A, B, C급 등 모든 종류의 관심병사가 1,800명 정도 된다며 이는 전체 병사의 20%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22사단에 집중된 게 아니고 전체 군이 유사한 비율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이 중 특별 관리 대상인 A급 관심병사가 약 17,000명으로 전체 병사의 3.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관심병사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병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장교 출신의 한 전역자는 관심병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병사를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상부에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행상 그리고 또 없는데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라기보다는요. 아니, 예. 그러면 관심병사 숫자를 서류상으로라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장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그 장교는? 그렇게 해서 네. 그 부대에 돌아올 이익이나 그런 게 뭐가 있답니까? 상식적으로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요. 이게 그 실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적이요? 예. 아, 이거 캐면 캘수록 뭐가 자꾸 더 나오는데 이것도 좀 한번 다른 언론은 관심 갖지 않더라도 취재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좀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파장을 던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른바 갑질의 폭로, 갑질의 횡포라는 말로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폭로하는 거군요. 롯데 홈쇼핑 요즘 여기저기서 말이 많던데 임직원들이 뭐 일테면 이혼한 부인의 생활비를 이렇게 뭐 덮어 씌우거나 또는 자기 아버지의 도박빚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지금 들통이 나서 혼꾸녕에 처할 직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신 전 대표는 방송 론칭, 황금시간 배정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납품업체들에게 1억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 전 생활부문장은 헤어진 부인의 생활비 3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고요. 정모 전 구매 담당자는 아버지의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며 1억 5천만 원과 또 2,8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상납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렵게 방송에 진입을 해도 황금 시간대를 배정받지 못하면 미리 확보한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없는 선입고 구조여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홈쇼핑을 얽힌 이 비리가 이렇게 구조적이고 깊었군요. 4개 종단의 성직자들 또 시국선언을 내놨군요. 예,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협의회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정부의 무능에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면 어떠한 포갑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뭐 비단 여기 한두 군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관이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체포됐네요. 예, 맞습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철도 납품업체를 감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서기관급인 김 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할 당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감사하면서 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갈수록 뉴스가 늘어나고 또 사건도 많고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소나기가 잠시 멈추면서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은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할 얘기 많죠? 예, 오늘은 문창극 후보자 네. 특집으로 특집. 마련했습니다. 예. 아까 뭐 웅변하고 막 기세가 등등 하십디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저 처음 봤는데요. 14분. 예. 근데 오늘 국회에서 일단 김한길 공동대표가 굉장히 샤프한 얘기를 하는 제가 듣기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국 후보자가 물러나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국회 탓을 한 데에 대해서 네. 김한길 공동대표가 우리는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는 말 안 했고 하겠다고 했다. 근데 청문회 보고서를 안 보낸 게 청와대 아니냐. 그래놓고 국회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통합진보당 또 정의당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의 그런 거의 똑같은 기조의 응수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보수 언론들이나 청와대 쪽에서 계속 청문회는 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유효한 유효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국회에 연결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명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의 의혹이 굉장히 많고 또 어제하고 그저께 사이로 갑자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트윗 문제가 급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네. 야당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진정성 있게 청문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굉장히 14분, 15분 정도 한 거를 좀 축약해서 예.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14일 동안 뭐 사과할 일 아니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근길에 강연하고 20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영상 구성으로 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분은 그 연단을 이렇게 딱 잡고서 고개를 숙이는 특이한 인사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문남규 선생 네. 할아버지 실제로 할아버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뭐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세월호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법리 공방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오늘 진도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종자가 그 희생자가 한 명이 수습이 돼서 그런 것들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고 또 내일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내일 그 저기를 하게 돼서 다시 등교를 하게 돼서 그런 문제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CCTV가 정말 복원이 되면 이건 상당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없다고 하는 게 헬기, 뭐 해경정에서 없다고 하는 데가 다 똑같은 시간대. 라는 게 정말 너무 이상하고 이거는 이런 우연이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인가. 귀신이 곡하면은 그런 우연이 나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에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밝힐 게 많은데 지금 뭐 세월을 계속 뭐 기관 보고 때문에 저렇게 회의조차도 못 열고 저래서 결국은 특검 소리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편집해서 이따 뉴스로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고요. 6시 3분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날도 약간 덥고 하니까 기세등등님 웃음을 주시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허경영 씨를 국무총리로 강추합니다. 허경영 씨 지금 석방됐죠?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산까치님이 올려주셔서 봤네요. 이재현 CJ 회장 구속 집행정지 결정됐답니다. 그러면 일단 풀려나겠군요. 석양의 건맨께서는 혹시 독립운동가를 조상으로 모시고 싶으신가요? 포장해드립니다. 비용은 원호청과 협의 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셨는데 신속히 처리해드린다. 공휴일에도 일한다. 독립운동가 많이 확보하고 있다. 첫째는 성씨가 같아야 한다. 성씨가 같아야 되는군요. 네,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비조합원님께서 이강윤 선생은 호랑이 선생님이네. 기자교육 확실히 받는다. 10,000,000금짜리 교육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로 급하다 보면 제가 여기 도착해서 안 기자의 원고를 꼼꼼히 뜯어보지 못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안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궁금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있는 기사가 그거죠.
사실 안 기자는 독자 취재할 시간이 뭐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해야 할 메인 조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시간 시점까지 밝혀진 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건 이제 추후 숙제로 해서 다음번에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드리고, 그게 그나마 현 인력에서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끔 그런 게 나오니까요. 뭐 타박한다 뭐 이렇게 듣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싸가지님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빨갛고 탐스러운 체리인데,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 기형 월성 원전 근처에서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왼쪽 거 약간 이상하게 생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 왼쪽 거겠죠? 모양상으로도 확연히 이렇게 다르군요. 그런데 우리 원전 주변에서 벌써 이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형이 육안으로도 확실히 구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거 뭐 환경운동연합이나 원전 관련 단체에서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각적인 게 확실히 정보상 주는 효과, 이펙트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니까 확 느낌이 다르군요. 석양의 건면께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재앙이 시작되고 있던 느낌이 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분이 아주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의 정보력 대단하신 분이다. 삭제한 것을 자로님이 상당 부분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틀 밤을 지새워서 복원시켰다고 하는데, 야당도 아마 자로라는 네티즌이 복원한 거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문회에 대비해서 정성근 씨가 올렸던 모든 트윗을 다 복원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오늘 얘기를 어떤 의원한테 점심때 들었습니다. 이 사람 계속 트윗만 했더군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아주 언론인 출신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이 좀 천박했고 너무 1차적, 즉물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스마일께서 사회자님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차 스피커로 듣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께서 저도 맞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스피커 관리는 잘 하겠지만 제가 가끔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들으시다가 크게 나오면 힘드실까봐 약간 띄우고 있고, 말끝을 흐리는 게 무슨 독백처럼 웅얼거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 느낌을 조금 담느라고 약간 말줄임표처럼 한 건데, 혼잣말처럼 하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동그라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또록또록 중얼거리는 것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창극 자준 사퇴 물러났고요. 후임 총리 하마평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지금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정치인,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치인 총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각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설도 뭐 이거 조금씩 흘러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심각한 수준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정홍원 총리 유임설이 나오는 배경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 대개조 사업, 뭐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 이런 거를 이제 총리한테 맡기려고 해서 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강단 있는 강성 총리, 그래서 이제 책임 총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겠죠. 네.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두 사람 모두 이제 그게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좀 그런 형식적인 좀 외피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무색무취에 가깝긴 하죠.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또 너무 소신과 줏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의 전국 운영, 결국 거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운영,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독단이다 이런 평가들이 꽤 나왔던 게 이 청와대 일방 우위, 당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만지칠남식으로 모든 거를 다 섭렵하는 이런 통치 스타일이 어쨌든 차기 총리 이제 이번 후임 총리가 누가 인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그 기조가 오히려 좀 더 변하지 않고 강화될 수 있겠다. 예. 어쨌든 청문회 통과가 지금은 가장 당면한 과제로 지금 부상을 한 듯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완구 원내대표 차출설도 살짝 나오던데 그거 자가발전입니까? 뭡니까? 자가발전은 아닌 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작년에 이제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에 사실 자기 꿈은 총리라는 거를 뭐 직간접적으로 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몇 차례. 예. 그리고 이제 충청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반적인 시기에도 사실 그 여당의 원내대표 혹은 당대표를 총리나 내각에 할 때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이면서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당의, 뭐랄까요? 당의 유일한 지금 지도부, 최고 지도부를 이렇게 빼가면 결국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로 최경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죠.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데, 최경환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박 대통령은 아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창극 후보자도 절차도 잘 모르고 논리성을 또 한번 잃었고 대통령도 그랬는데 마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서 이 사단이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합디다. 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 끄집어내서 말을 잘 톡톡 하지 쏘죠. 않습니까? 예. 예. 그 유체 이탈 화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데 예.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문창국 후보자가 아침에 항변한 내용도 그렇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원래 열려야 될 판인데 안 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청문 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놓고 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야 그래.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건데 그 앞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마치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국 후보자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다음부터는 꼭 이 법적인 절차,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아예 안 되는 얘기죠. 사실. 투수가 네. 공을 안 던졌는데 어떻게 타자가 칩니까? 그렇죠. 비유가 정말 훌륭하신데요. 미안합니다.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양 기자님. 그나저나 저 진중권 교수하고 트윗인가 그거 친구 좀 해야겠어요. 전 트윗을 안 해갖고 그 양반이 뭐 재밌는 거 하면은 꼭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늘 한 발 늦어요. 우리 양 기자 트윗 하세요? 저 잘 안 합니다. 예. 페이스북도 잘 안 하고. 그래요. 요즘 뭐 한국일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새로운 한국일보 알리는 게 대단하시던데. 예. 아마 포털에도 나가게 될 겁니다. 예. 황우여 대표가 출마했다가 국회의장 나갔다가 좀 큰 표 차이로 지긴 했지만 네. 국무총리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거 큰 뭐는 안 되겠죠? 일단 근데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예. 더군다나 지금 여권 내에서 사실은 국회의장 후보자 경쟁 과정에서 예. 여당 내에서 사실 참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조차 그 역할과 권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총리 후보자. 그러게.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령 간다고 해도 뭐 책임 총리니 강단 있게 뭐 관피아를 뿌리 뽑고 정부를 개조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기 힘들고 뭐 말씀드렸듯이 무색무취한 총리로 예. 정홍원 총리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이 총리 후보자 지명의 제1 기준이 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씁스럽고 누워서 침 뱉긴데 오죽하면 이른바 뭐 지도층? 저는 그분들이 지도층이라고 꼭 동의는 못합니다만 얼마나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내용적으로 빈 게 많으면 오로지 무슨 지금 고3들 목표가 수능이듯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청문회 통과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진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제대로 못하고. 근데 지금 황우여 대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 양반이 이분이 정치에 막 입문했을 때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아마 양 기자는 모를 거예요. 황우여 그 한문으로 쓰면은 려라고 읽어야 됩니다. 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다 황우려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원이 황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황우여라고 써달래요. 그래서 이건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그것도 아니고 왜 여라고 써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려 이미지가 안 좋다 이거죠. 우려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언젠가부터 모든 신문이 한문으로는 황우려라고 쓰고 한글로는 황우여라고 써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황우려로 썼었는데. 예. 아무튼. 지금 얘기가 마치 이제 황우여 전 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뭐 확정된 것처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긴 한 해요. 더 드리면 예. 지금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저런 후보자군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어제 오늘새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급부상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높다는 게 아니고 네네. 기존에 거론되던 사람 인물군 플러스 황우려도 등장했다. 네네. 그 정도로 합시다. 괜히 누구 맞춘다고 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넘어가고요.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예.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 사과나 유감 표명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두 번에 그렇죠. 사실 총리가 연달아서 지금 청문회도 못 가보고 빠꾸 맞은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러게 여지껏 6명의 총리 낙마자들이 있었는데 앞에 3명은 다 청문회까지는 갔고 인준 표결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김용준 인수위 때 네. 그다음에 안대희 이렇게 3명 다 박근혜 정부에서 따다닥 저기도 못 갔잖아요. 국회 문 앞에도.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해서 못했다는 이런 말 대통령이 아직도 시국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김기춘 구하기 그리고 결국은 자신한테 돌아올 화살에 대한 방어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수순을 밟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문창국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을 밟게 만든 것 이것도 결국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습니다. 잘못 지명했습니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결국은 똑같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을 만든 건데요.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면 그 검증을 제대로 잘 못한 그 1차적인 화살이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니까요.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은 그 화살이 자칫 그 흔들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 이 비판의 화살이 다시 더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논리적인 비약을 감수하고서도 결국은 대국민 사과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대충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표 내놓고 60일째 근무하는 우리 정홍원 진도 펜션 총리만 답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오늘 총리 후임 그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국민TV 뉴스K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보훈처에 확인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성명 불상의 보훈처 관계자 말이라며 독립유공자가 맞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그 언론은 다름 아닌 TV조선과 채널A. 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건국 훈장을 주서받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의 손자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문남규 선생과 문 지명자의 조부가 평북 삭주로 원적지가 같고 한자 이름도 남적남과 별 규자로 동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문 지명자의 부친도 생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전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국가보훈처 관계자. 심지어 목소리 변조까지. 근데 지금 봐서는 족보만 확인이 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북 삭주라는 지역에 전사됐던 지역에 하고 이분의 원적지가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문씨가 많지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창극 지명자에 대한 여론이 주말을 이렇게 거치면서 문 지명자한테 조금은 호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왜곡된 정부에 의해서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인데,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내가 왜 친일이냐, 이렇게 자신에게 쏟아진 친일 논란을 문 후보자가 억울해했는데요.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항일 무장투쟁에서 순국한 애국지사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국가보훈처가 발표했습니다. 문창극 씨도 새누리당도 고무됐는데, 이 문제는 저의 그 가슴 아픈 가족사의 일이고 또 저의 조부님의 명예가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보훈처의 발표를 근거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의혹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문 후보자 할아버지의 한자 이름과 원적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921년 대한독립단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는 문남규 선생. 그의 원적지 정보는 아예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원적지가 같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보도. 시민사회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대한독립단원인 문남규 선생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가보훈처의 발표에 대해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를 통해서는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를 알 수 없고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일본군과 전투 중 사망한 시기도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숨진 1921년이 아니라 1920년 2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남규 선생과 문 후보자의 조부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한자 이름이 같은 것뿐이라며 이를 확증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자가 같다지만 제주 서귀포에서 항일운동을 한 또 다른 문남규 선생도 한자가 똑같습니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구려도 한참 구립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문남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자가 정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후손 행세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핏줄이 중요하면 박근혜 정부 곳곳에 포진한 친일파 후손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이정희의 말.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강조하고 싶은 문창극 후보자. 대통령의 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요. 딱 하나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부전선 임병장 앰뷸런스 후송하는데 푸른색 모포에 쌓여있던 게 임병장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임병장이 사살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론 취재진들 따돌리느려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미 임병장은 후송을 했고 모포 속에 있는 것은 다른 사병이었다고 오늘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임병장이 지금 사살된 건데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언뜻 들으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조금 놀라셨죠? 아니 어떤 목사가 김삼환 목사가 유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적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서 비자금을 1,000억씩이나 그리고 또 수석 장로가 투신 자살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 사회의 본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정화하기보다는 오염시키는 이른바 요즘 유행어로 적폐를 쌓아온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체 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뭐 대표적인 것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거나 이렇게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른바 감리교, 못난이 삼형제교회, 광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교회 등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들이 그렇다고 단정한 건 아니고요. 수석 장로의 자살로 세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명성교회 복마전 건을 취재한 프레시안의 윤재석 기획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키워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아까 좀 원래는 오시기로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큐시트 만드느라고 차가 막혀서 예. 못 오시느라고 좀 서운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주 공들인 것은 잘 받았고요. 대선배로부터 이렇게 받고 나니까 역시 좀 다르다는 생각.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상해요. 마술을 한번 하니까 네. 이렇게 또 자주 얘기를 나누게 되네요.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스러운 후배하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적인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그래요, 그죠? 이제 전화 사정 괜찮으세요? 뭐 그냥 할 수 없이 해야죠, 뭐. 안타깝네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듣기로는 윤 기획위원, 그냥 윤 위원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예. 네, 윤 위원님께서는 명성교회 교인이신데 언제부터 거기 출석하신 거예요? 제가 1985년에 명성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30년째 그 교회 교인으로 섬기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처형 가족, 그리고 우리 처제 가족, 그러니까 Three Sisters 패밀리가 몽땅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뭐 그 중에 참고로 처제 가족은 작년에 타교회로 이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명성교회에서 1996년에 이주 노동자 예배부, 2000년에 영어 예배부, 2005년도에 영재학교 등을 창설하면서 운영에 관여해왔고요. 뭐 전반적으로 명성교회의 홍보 일꾼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한 평신자가 아니신데 이 교회의 치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기사로 단독 특정까지 쓰면서 뭐랄까요? 고발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고발이라는 얘기는 조금 센 거고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 사건 개요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간략히 전해주시면 순서상 얘기가.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발생 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로서는 좀 바보 같은 기자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거 접했다는 건 이건 무능한 기자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성교회 재정장로를 지낸 박아무개 장로, 향년 69살입니다. 아직 젊으시군요. 이분이 14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4시께 명성교회 맞은편에 있는 삼익 그린 아파트 2차 잔디밭에 쓰러져 숨진 걸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절반은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경비원이 119 구조대와 강동소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119 구조대가 인근에 있는 강동 경희대 병원, 이게 한방 통합병원인데 일로 이 박 장로를 긴급 후송했으나 응급실에서 확인 결과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는 현재는 이제 수석 장로인데 이분을 김삼한 담임 목사 집례로 17일 발인 예배를 엄수하게 되죠. 그런데 명성교회 공식 발표를 보니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럼 좀 사인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명성교회는 박 장로 발인 예배 직후인 17일 오후에 박 장로는 심장마비로 소천받았다 이렇게 공식
표명하는데 네. 모든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죠? 결과로.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러나 사인이 뭐냐는 건 다릅니다. 그죠? 1차 사인과 직접 사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예. 그저께 22일이죠. 네네. 명성교회 박 장로의 사인을 허위로 발표한 이유가 뭐냐? 예.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교인이 또 교회에다 문의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자기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예. 유족의 희망에 따라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다. 어허. 그 사인을 바꿔야 할 뭔 사연이 있길래 유족이 그런 걸 희망한답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다수의 복수의 그 교회 장로 상당히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한 독재 체제인데 네. 저한테 그런 제보를 했다는 게 참 그것도 이례적인데 네. 하나는 교회 수석 장로인 그 가장이 예. 기독교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게 자살 아닙니까? 네.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에 대한 유족들의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유추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복수의 장로들이 저한테 제보한 박아무개 장로와 김사만 담임 목사 간의 사이에 게재된 어떤 이른바 네. 거액의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혹이란 말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계속 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삼환 목사가 여러 방면에서 오명 또는 유명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교회에도 비자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도 근데 사실 있습니까? 말이죠. 예.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른바 멘털 브레이크다운에 빠졌습니다. 멘붕이라고 그러죠. 예. 그 20일 아침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능한 기자죠. 네. 박 장로의 사망 의혹에 대한 일보를 접했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명성교회 또 다른 장로 두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그 제보의 내용은 박 장로의 투신 자살의 기저에는 그에게 비자금을 둘러싼 김삼환 목사와 박 장로 간의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 그 감질나게 하시지 말고요. 빨리 그냥 사건의 핵심을 쫙 좀 브리핑 해주세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게 의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제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라디오나 저나 소송을 당하면 그 가난한 국민라디오 저도 망하잖아요. 그럼 새겨서 들을 테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치 마시고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1,000억 원이 뭐예요? 1,000억 원.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가 1,0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거액이죠. 저한테 문자 보내신 건 1,000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래요? 예. 누가 보냈나? 자오지간에 제보에 따르면은 박 장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 재정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급여를 받고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 외에 김삼환 목사의 사금고 기지 역할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김삼환 목사가 사금고에서 거액의 그 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 이제 박 장로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교회에서는 장로는 목사에 완전히 따까리? 마당새입니다. 그래서 따까리?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원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격입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에 됐든 간에 2014년 6월 언제를 말일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해주고 횡령액을 변제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부인하고 있죠. 명성교회 측은.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까 허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인.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이게 처리를 해야 되죠. 경찰이 조사나 수사에 들어가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상이 밝혀지겠죠. 공식적인 입건이 돼야 김 목사를 부르던 목사와 장로 사이에 뭐 횡령 및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소위 의혹인 비자금의 액수도 이제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근데 박 장로 투신과 관련된 단서는 몇 개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CBS하고 공조 체제로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CBS에서는 아직도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뭐 같은 기독교라 그러나요? 뭐? 근데 CBS가 그래도 민주 언론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요새 네. 조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강동소에 문의한 결과 예. 유서가 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아하. 근데 유능한 기자 같으면 사실 뭐 좀 훔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예. 박 장로가 목숨을 끊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요지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유가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담임 목사는 김삼환 목사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 통합 측의 한 인사로부터, 물론 목사죠.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 장로가 투신한 날 오후 5시, 김삼환 담임 목사와 면담키로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은 그거보다 1시간가량 빠른 4시경이었고.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미스테리한데,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배경에는 김삼환 목사 측이 뭐 손을 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팩트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감히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네요. 예. 제가, 이건 좀 송구한 또는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해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해량은 뭐 해량입니까? 윤재석 의원처럼 필봉을 휘날리시고 올곧은 언론인이신데, 명성교회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그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다니시는 거는 뭔가 교회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삼환 목사가 취임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김 목사 취임 이후로 이렇게 교회의 명예가 추락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겁니까? 조금 사실을 잘 못 알고 계신데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네, 실은 전혀 모릅니다. 명성교회는요. 네. 1980년 7월 6일 명일동 500번 버스 종점 홍우상가 2층에 개척을 한 김삼환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오너입니다. 마치 삼성그룹이 이건희가 오너인 것처럼. 예. 그리고 제가 왜 명성교회를 85년부터 현재까지 출석하고 있느냐. 처음에 출석했을 때는 제가 이공계 출신에다가 기자 아닙니까? 네네. 이게 개신교인이 되기가 제일 힘든 그런 여건인데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시골스럽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진솔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자고 나면 교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당시 이제 중앙일보에 제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일보의 종교 담당 기자가 그때 이현익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네네. 예, 영화계의 천지를 없앤 아주 훌륭한 친구죠.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종교 담당을 했는데 대개 종교 담당 기자 아시겠지만 불교는 잘하는데 개신교 특히 캐톨릭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촌지가 별로 안 생기니까. 불교는 촌지가 세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불교 용어는 많이 아는데 예. 개신교나 캐톨릭 용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는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기자들 종교 기자들이 보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바보같이. 그런데 어쨌든 너무 이 명성교회가 좋고 김삼환 목사가 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니. 뭐 사회 참여적인 그런 분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죠. 그건 전혀 아니죠. 뭐 전두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전두환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왜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말씀이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현익 후배한테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좀 소개해주라. 그래서 글렌 피딕이란 양주 사주면서 그거 집에서 갖다가 퍼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형, 나 잘 모르니까 형이 써줘. 그러면 그때 국제부 기자인데 막 그걸 써가지고
이름을 이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요번에 이 상황에 일조 내지는 동조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잘 몰랐지만 그때. 그나저나 윤 위원님, 저희 청취자들이 상당히 문화적 충격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 제가 지금 이강윤의 오늘 시작한 게 4월 1일이니까 4, 5, 6, 90일이 조금 안 됐는데 이렇게 파격적이고 자기 얘기고 사적인 거를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사회자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자랑스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 말 뺄게요. 불심 검문에도 응하지 않은 채 500번 종점 막 이래가면서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세요. 저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뭐지 지금? 막 무슨 1000억 300억 이랬는데 왜 갑자기 무슨 글램피딕 양주 자, 다시 원류로 돌아가십시다. 예. 그러면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우선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누군지 알아요. 이분은 또 공교롭게 명성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대제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빛소금교회의 장로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좀 친합니다. 일종의 무교회주의 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분이 전형적인 무교회주의죠. 그리고 이 양반은 장로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3주에 한 번씩 설교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그 교회 중직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물론 이건 수면 하에서입니다. 비자금 의혹을 교계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 뉴스 발행인 이 양반은 이제 감리교인데 심자등 목사는 다른 교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중직의 투신 그리고 비자금 의혹 등 개신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패키지형 불상사, 요건 제가 만든 패키지형 불상사에 대해서는 교계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사안이고 꽤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사건화가 안 되는 것은 결국 유가족 측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유가족 중에서 그 장남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사를 내려주실 수 없느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윤 의원이 쓴 기사가 프레시안하고 당당 뉴스하고 뉴스엔조이. 그 세 곳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공한 그 세 곳인데 블로그로 퍼가고 이런 건 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내려주실 수 없냐.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팩트가 틀린 것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물론 고인의 돌연한 별세 소천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랬더니만 내려주실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했어요. 왜 허위로 된 공포의 사실에 대해서 심장마비 그거를 이의를 제기해야 될 분이 유가족 아닌가. 그러게 왜 오히려 더 쉬쉬하냐 이거지. 아니 제가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먹물이에요. 상당히 그 지성인입니다. 뭐 직업까지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승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유가족 미망인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윤재석 집사가 쓴 기사는 허위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잘 알거든요. 기자 마누라 30여 년 하면요. 기자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촉이 발달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를 잘 아니까. 근데 집사람이라는 표현은 조금 방송에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내 그럽니까? 아내. 저는 그거는 좀 닭살이 돋아서 못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중간 질문 있습니다. 예. 고인이 된 박 장로 측에서 뭐 기사를 내려달라.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듣고 보니까 그런데 실은 이해 안 가죠. 잠깐만요. 기사를 내려달라고 할 사람은 김삼환 목사 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 김 목사 측으로부터 우리 윤 위원은 아무런 접촉이나 뭐 음해성 이런 거 전혀 어떤 모종의 교섭이 없었습니까? 아니 사실 좀 공교롭게 지난 21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서부터 7시 반 사이에 1시간 반 동안 김삼환 목사하고 만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둘이 사실은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김 목사하고 윤 의원이요? 네.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도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진짜. 이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네. 처음에 이제 김 목사 얘기, 나 윤 집사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저도 김삼환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거의 이거 뭐 연애 수준입니다. 참고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하십시오. 아니요, 계속 하세요. 두 분 로맨스. 그랬는데 예. 전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 앞으로도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해달라 뭐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김 목사는 지금 김삼환 목사는 윤 의원이 쓴 기사가 올라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근데 왜 그래요? 선수끼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그런데 어제 예.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 아침에 명성교회에 윤재석 마크맨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장로 한 분하고 부목사 한 분인데 내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친한데 어제 3시간 동안 또 나로선 스토킹 당한 건데 내용상으로는 내가 뭐 웃기는 얘기를 많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리고 7시서부터 10시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에서입니다. 저는 특정인들이 어디에서 얘기를 나눴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팩트로.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데 교회 그 마당까지 배웅을 나오면서 내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교인인데. 됐다니까요. 그 뒤에다가 내 등 뒤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 집사님 기사 좀 내려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어쨌거나 윤 의원님 이건 아마 파트 1, 파트 2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기사는 올라와 있고 예. 파장은 간단치가 않을 것 같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교회의 비자금과 액수 그다음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이런 것 등 해서 다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적절할 때 다시 외시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스튜디오로 갔겠습니다.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교회 어디에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 지금 이게 1시간 반 동안이라고 그러지, 2시간 반. 그 인터뷰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미스테리는 1부 남겨두고, 다시 기사의 파장을 보고, 그렇게 하겠고, 오늘 많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를 남겨주고 가시는 인터뷰를 해주신 윤재석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아직도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저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겠고요, 일단. 마무리는 다시 하겠습니다. 드디어 2주일 동안, 나라 국정을 거의 공백 상태로 몰고 갔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파동은 일단 끝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맺을까 합니다. 엊그제 일요일 밤 세월호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묵고 있던 연수원에 화재 경보와 대피 방송이 울렸답니다.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대피 방송을 듣고도 그냥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울고 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자기들만 세월호 배에서 살아왔다는 그 미안함,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희생자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분, 그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사치스럽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단원고 생존 학생 아이들도 피해자들과 똑같이 잘 보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마 평생을 두고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흠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적격이냐 아니냐 또 여러 날을 보내야 한다는 게 그저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